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홍성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5년 8월에 입사를 하고 네. 그 전부터 제가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삼성전자 종합기술연구원에서 아, 필름 소재 랩이라고 당시 디스플레이 전용 필름을 만드는 랩에 제가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2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 필름 코팅 소재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전공이 그쪽이셨나 보죠? 예, 원래 그런 소재 자체가 고분자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제 전공은 고분자 합성과 물리화학 쪽인데 네. 그걸 이육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에 들어가는 새로운 고분자, 기능성 고분자를 합성하고 그 고분자를 기반으로 이제 기판, 필름, 코팅 소재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분자가 있어요? 고분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고분자라고 하면은 뭐 한자 그대로 하면 이제 분자량이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어도 10,000 이상 정도. 10,000 이상.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크게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건데. 만이라는 건 어떤 뭐 단위 면적당 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체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가 18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단량체가 조금 모이면 올리고 뭐 좀 더 커지면 저희가 폴리머 이제 고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그 기준은 솔직히 좀 애매모호하고 네. 일반적으로 그 단량체 작은 단분자보다 네. 단분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길게 나열되어 있는 사슬 형태라고 보면 고분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고분자라고. 필름도 고분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고분자 기반 필름은 네. 그런 고분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용액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어떤 기판에다가 용액을 붓고 이제 건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그 자체로 이루어진 2차원 형태의 제품을 필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굳힌다라는 것은 뭐 열로 이렇게 가해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 필름에 들어가는 필름은 멜트를 통해 가지고 용매가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개발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폴리이미드를 필름 제조 공정이 그렇습니다. 네. 고분자를 용매에 녹여서 네. 그 용액으로 저희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자체로 이제 필름 제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용매가 있으면은 필름 제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용매를 기본적으로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 과정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용매를 다 날린 마지막에 고분자로만 이루어진 2차원 필름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주름 없이 오래 쓴다라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이거 언제 낸 겁니까? 8월 초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예, 최근에 냈어요. 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제목 보고 눈이 확 띄어서 지금 나오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뭐 이렇게 접는 거건 이렇게 접는 거 중간에 뭐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주름이 그 왜 있는 거예요, 기존 거는?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그 폴더블 제품을 들여다보면은 옆에서 들여다보면은 한 장의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 위에 뭐 보호 코팅층, 필름층, 점착축층 해가지고 네. 수없이 많은 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자체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네. 유연성과 굴곡성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그 자체로는 주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20만에 30만에 통과해도 나중에 저도 그런 실험을 해봤지만은 접었다 폈다를 20만에 30만에 단품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주름이 안 생기는데 네. 그걸 이제 적층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그때부터 주름이 생기는 걸로 봐가지고 네. 제가 뭐 삼성 내부적인 사정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여러 개의 소재로 이루어진 층들의 최적화. 그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삼성에서 지금 4세대인가 5세대인가 지금 폴더블 제품군을 낳고 보내고 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주름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네. 지금 되게 일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조금씩 개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동시에 이제 거기 최적화도 그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최적화가 완전히 다 성립이 되면은 주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이 연구하신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주름 없이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20만 회 이상을 접어도 가운데 주름이 없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소재가 뭐 바뀝니까? 기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 커버 유리가 지금 그 유리잖아요.
매우 얇은 유리를 쓰고 있는데 예, 박사님 거는 울트라 씬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네. 접을 수 있는 얇은 유리를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네. 그 유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트 필름, PET 필름을 얹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최종에 우리 만진 건 유리는 아니군요. 유리가 아닙니다. 아, 그 위에는 PET군요. 실제 그거는 해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스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UTG가 적용된 필름은 최종에 PET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PET가 표면 강화를 한다 그래도 한 EH 정도 연필 정도에서 긁히거든요. EH요? EH 연필 경도가 연필 정도. 예전에 미술 시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HB, H, EH, 3H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라갈수록 점점 표면 경도가 올라가는 건데 네. 페트가 일반적으로 표면 강화를 해도 한 EH 정도 긁히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뭐 마찬가지인 게 불속의 폴리미드 필름을 써도 그 위에 하드 코팅층이 올라가서 표면 보호를 해주고요. 네. UTG를 써도 그 위에 페트 필름이 올라가가지고 표면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라 부르고요. 아, 무조건 PET가 올라가야 되는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가설들이 있는데 네. 내 충격성을 올리기 위해서 PET 필름을 올렸다는 말도 있고 UTG 자체가 좀 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그 단어 그대로 보호층입니다. 보호층. 예, 스크래치로부터 보호를 하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던 보호층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폴더블 제품군 만드는 거 표면을 만져보면은 유리는 아닙니다. 지금 그 이 보도 자료에 보면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의 이제 박사님 연구 결과가 이제 크게 실렸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리는 이제 연구원의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유리가 아니고 폴리미드 기반이에요. 예. 어떤 그 기존에도 뭐 하던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뭐 투명 PI라든지 뭐 이런 국내 기업들 중에도 그 폴더블 폰의 커버 윈도우로 적용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박사님 개발한 건 뭐 좀 다릅니까? 이거 약간 좀 이제 굴곡 신뢰성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 굴곡 신뢰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면 한 2, 3년 정도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2, 3년 동안에 20만 회, 30만 회를 접었다 폈다 할 건데, 일반 광학 필름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접었다 피는 건 가능한데 이게 여러 번 수십만 번 하다 보면은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필름에 균열이 가고 주름이 가고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필름 자체의 기기적 물성을 올리게 된다면은 탄성력이라든가 모듈러스라든가 올리게 되면은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해도 기기적 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굴곡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논문에 게재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문헌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광학 필름 중에서 이 정도의 어떤 기회적 물성과 광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광특성도 우수하고 기회적 물성도 매우 우수한 소재다. 기존 소재와는 달리.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으면요. 바깥쪽에는 이제 늘어나고 안쪽에는 뭐랄까 꽉 좁혀지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쪽은 그렇고 지금 이 개발된 어떤 그 품목 이름이 뭐 불속의 폴리이미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폴리이미드에 불소를 섞은 겁니까? 그거 설명이 좀 이게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뭐 좀 길게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범용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 기반의 광학 필름도 한두 번은 접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접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이도 뭐 한 번 몇 번 접는 건 상관없죠. 가능하죠. 주름이 근데 여러 번을 수십만 번을 견디기 위해서는 범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분자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저희가 엠플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일반 범용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기회적 물성이 뛰어난 어떤 그런 소재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 부르고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써야지만 비로소 굴곡 신뢰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폴리이미드가 독보적으로 기회적 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폴리이미드를 썼는데 이 폴리이미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가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하이동 복합체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빛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빛을 쉽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이제 노란색을 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속이라고 쓴 이유는 이러한 노란색을 띠는
폴리이미드에서 색을 빼가지고 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덩치가 큰 불소 그룹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불속의 폴리이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기존에 뭐 국내 어떤 대기업군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도 있고, 투명 PI라고 한 게 그런 겁니까? 예, 투명 PI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불속의 그룹, 네. 탄화불소 같이 덩치가 큰 그룹을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불속의 폴리이미드가 투명 폴리이미드라고 동급으로 놓고 따지게 되는데 그냥 불속의 폴리이미드는 폴리이미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것도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박사님이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까? 국내에서는? 기존에서는 예전에 주풍사도 그렇고 그 자체 기술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폴리이미드가 다른 일반적인 고분자보다 물성이 뛰어난 이유는 아까 전화이동 복합체라 그래가지고 폴리이미드 사슬과 사슬 간에 강력한 상호작용력을 통해 가지고 거대하게 패킹이 되기 때문에 물성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고. 네.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꽉 붙어 있는 군집체를 헐렁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만큼 광특성이 확보가 되겠지만은 반대급부로 기존 물성은 떨어지겠죠.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는. 네. 그래서 기존 불속의 폴리이미드는 꽉 붙어 있는 폴리이미드 중간 중간에 물리적으로 커다란 탄화불소 그룹을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광특성은 확보는 됐지만 기존 물성은 안 좋은 소재가 기존 불속의 폴리이미드이고 네. 저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중수소 결합하고 다중금속이온 결합을 도입함으로써 광특성도 잡고 기존 물성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다고 보시는 게 차별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측성도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내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계적 물성. 기계적 물성도 높였다. 예.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 다 설명이 돼 있죠. 예, 논문에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때 뭐 EUV 뭐 포토레지스트랑 뭐 또 뭡니까 뭐 불소 식각 쪽하고 불속의 폴리이미드라고 했는데 다들 이제 그때 궁금했대요. 불속의 폴리이미드는 어디 쓰는 거야? 이제 그래서 보도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두 가지는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막 얘기가 많이 됐는데 불속의 PI는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 몰라서 우리가 얘기를 못 했던 건데 일본에는 그런 그 제품들이 이미 있었나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스미토모라는 회사 자체도 아마 그거를 초기 삼성에 공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분야에 했습니까? 뭐 디스플레이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스플레이 쪽을 아마 삼성에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네. 저도 솔직히 일본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능성을 보고 왜냐면은 상식적이 쭉 검토를 해봐도 당장 폴더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적 물성도 좋고 광특성도 좋은 고분자 필름이 불속의 폴리이미드가 유력하니까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잡는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당시에 그거를 했을 적에 불속의 폴리이미드가 적용된 제품 자체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없었거든요. 네. 전 그래서 아마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가능성을 보고 넣은 게 아닐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 뒤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예. 뭐 저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긴 했는데 뭐 한국에서 갖다 쓰지도 않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료에서는 이제 국산화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기존에 일부 시제품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일본에서는 있었나 보군요. 시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일본이 제 생각으로는 특허적으로 방어를 했던 것 같고 실제 그 일본이 규정하고 있는 그 불속의 폴리이미드 불소 함량을 보시면은 네. 거기를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게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특허적으로도 좀 문제가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특허 검토를 하고 불소 함량이 몇 프로 이상인 것은 우리는 수출 규제로 넣겠다라고 아마 거기에 백사에 뒀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발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특허성을 벗어나가지고 저희만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내에서 그쪽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물성을 갖고 있는 물성과 특성을 갖고 있는 폴리미드를 개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어쨌든 그 기계적 내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높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지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는 거죠. 글쎄 뭐 기업들은 워낙 공개를 안 하니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도 물성치를
발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이 올해 초에 나갔는데 논문을 올해 초에 나갔다는 건 실제 투고는 더 전에 했던 얘기인 거고 그렇죠. 네. 그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불속의 폴리미드의 이 두 마리 토끼 광특성과 기저물성 다 올릴 수 있냐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논문을 투고하고 나서도 그 제가 밝힌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논문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물성을 가진 필름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조만간 이제 아마 논문이 나가게 되면은 아마 이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과율이나 이제 황색 지수 뭐 자료에 적혀 있어요. 전체 이 논문에 따르면 투과율은 90%이고 황색 지수는 3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기존의 UTG하고 수준은 비교해 보면 어떤 겁니까? UTG 뭐 유리랑 비교해 보면 어떤 겁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고분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고분자를 보여주고 싶지만은 광특성만 놓고 따지면은 고분자 소재가 유리를 이길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유리가 워낙 무정형이고 그 광특성과 황색 지수라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UTG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장점들을 이제 불속의 폴리미드 갖고 있고 일반 사용자가 봤을 적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뭐 이렇게 뭐 90%나 92%나 그 정도는 충분히 눈에서 인식하지 않고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봤을 적에는 크게 뭐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물리적인 기계적 강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주름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어쨌거나 그리고 내구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자체 하나하나는 주름 자체를 현재 스펙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면 주름 문제 해결되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폴더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폴더블 다음 단계 롤러블 그렇게 좀 더 위로 갈수록 웨어러블까지 가게 되면 좀 더 강한 피로도가 쌓이는 소재가 되는데 지금 폴더블에는 이 정도 수준의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은 롤러블, 웨어러블 가면 갈수록 좀 더 강한 요구 조건이 발생할 거고 그때를 겨냥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적 물성이 많이 올라간 그런 불속의 폴리미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탄성 개수 8기가파스칼 예.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내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기계적 강도를 달성하였다라고 하면 기존의 유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UTG는 뭐 기본적으로 유리니까는 탄성 개수라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UTG를 땡긴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앞에 하나 추가 더 설명드리면은 네. 이 접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 접게 되면 여기에 가상의 굴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반지름이 있는데 있죠. 예. 예, 반지름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5R 그러면은 반지름이 5mm짜리를 견딜 수 있는 소재, 네. 3R 그러면은 이제 3mm를 견딜 수 있는 소재, 네. 1R이면 당연히 1mm 되겠죠. 점점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제품을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주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아, 주름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품을 컴팩트하게 가져가려면은 주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회적 물성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UTG가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 폴더블 폰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주름이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중간 부분을 좀 연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같은 것도 보면 예. 잘 안 접히면 막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 막 주름이 엄청 가게 해놓잖아요. 예. 그런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삼성 내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럼 지금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 소재를 기존의 커버 윈도우에 올려놓으면 뭐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접었다 펴도 그냥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개발한 소재는 이제 좀 되게 복잡한 형태의 되게 플렉시블 제품군. 그러면은 지금 투명 PI 만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기존에 필름 회사들. 예, 있습니다. 예. 거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강도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주요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그쪽도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논문에 나온 수치 말고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물성을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알게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지금 논문 준비 중인 수치는 기존 업체들이 갖고 있는 물성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투과율, 황색지수 이런 건 다 비슷한 수준이고 더 좋아졌고 더 좋은 수준이고 탄성 개수는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12기가 파스칼 이상까지 제가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산화를 하려면 원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 폴리미 투명 PI라든지 지금 뭐 폴더블 폰이나 이런 곳에 적용되고 있는 UTG라든지와 비교했을 때 박사님이 개발한 이 기술의 원가는 기존 거보다 훨씬 낮습니까? 아니면 지금 높은데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기존 거랑 네. 또 기업이 정확히 뭐 모든 조성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특허를 통해서 유추해 봤을 적에는 단가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단량체를 갖고 와서 고분자를 만들고 필름을 만드는 건데, 이 단량체 자체가 저희가 이제 좀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을 기본적으로 픽스를 해버리면은 최종 제품에도 그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단량체가 뭐예요? 이게 고분자를 만드는 원소재. 원소재. 고분자를 만드는 원소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로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격이 먼저 정해지면은 뭐 불소라든지 뭐 아까 뭐 맞습니다. PI로 만드는 원소재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특정 나라 제품이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래요. 불소가요? 예. 그렇군요. 그쪽은 왜냐면 이게 광학 필름은 불순물이 거대한 수조에 물감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이게 확 색이 변하듯이 불순물 하나만 있어도 최종 제품에 또 고온에서 이거를 가열을 해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이제 탄화가 돼버리면 색이 확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소재가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폴더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점점 시장 예측도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더 양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소재나 그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의 혹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뭐랄까요, 이런 뭐 자료도 내고 이 외부에 알리고 연구는 하고 이제 하니까 뭐랄까요, 그 앞으로 그 성과 지표라고 해야 됩니까? 원하는 바 이런 기술을 어디 이전시키는 겁니까? 기술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기연에서 한국 생기연에서 양산을 대신 해주거나 이걸 사업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그런 연구자들이 벤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박사님들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광학 필름을 만드는 장비가 이 벤처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큰 장비, 몇십 미터짜리 이제 제막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양산 및 제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연구하시는 거 아까 지금 여기 발표되어 있는 지금 논문에서 발표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확인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물품들에 좀 적용되어서 기술이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